예,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이현규입니다. 먼저 어, 이런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욱준 원장님, 이창희 총괄 부원장님, 이하 한림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희 부원장님이 몇 가지 이제 저한테 이제 소개를 했는데, 학생들 뭐 울지 마라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제 격려예요. 사회에 나가 가지고 굉장히 용맹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울음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학생들은 뭐 그런 내용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앞에서 교수님이 아주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무슨 다양한 경험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발표를 하라고 해서 저를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수님들이나 어떤 이제 박사님들이 상당히 다른 경험을 하신 게 있네요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과연 나는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는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이 전공 지식에서는 좀 다른 경험인가 보다 하고 그걸 또 정리를 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뭐 이렇게 특이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하고, 그동안 저도 아까 얘기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위 과정이나 몇 가지 이제 자리를 이제 연구에 세팅하기까지의 그 얘기를 같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 하는 내용을 좀 하고 싶어서 오늘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를 이제 잘 알아야지 왜 이런 커리어 디시전을 했을까를 이제 고민할 텐데, 그래서 who am I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이 이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분은 어떤 이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충남 홍성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초중을 나오고 이제 천안 북일고등학교에서 이제 스몰 지방 도시죠.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내 이제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공학과를 이제 학부를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나오고 나서 이렇게 키스, 이게 홍릉에 있었는데 키스에 위촉연구원으로 잠깐 생활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이제 95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정부 출연연구원에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대학교도 있고 이제 한양대학교로 이제 99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깊게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독특한 경력 혹은 색다른, 여기 위에 있는 거 색다른 경력을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사실 학부만 나오고 지금은 이제 키스가 한국식품연구원으로 이제 그 부서가 완전히 옮겼었는데 제가 있을 때 막 옮겼어요. 위촉연구원으로 이제 학부 때 정부 출연기관의 위촉연구원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조금 독특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갔더니 다 석사, 다 박사 이런 분들만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만 나온 사람이 거기에 가가지고 또 독자적으로 저를 하이어해 주신 분이 독자적인 실험을 시켜가지고 독자성을 좀 갖게 해줬다라는 것이 좀 다른 거고, 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모든 연구원이 연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정책 연구도 한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FDA 같은 그런 정책 연구를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런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지금은 보건산업진흥원으로 이제 개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고, 아까 이제 교수님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식품공학과에서 이제 학위를 학사, 석사, 박사를 받았는데 이제 전체적인 교수가 됐을 때는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수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은 전혀
서로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과가 굉장히 패밀리하게 굉장히 크로스가 됐는데 제가 교수할 때만 해도 완전히 다른 서로 사실은 칸막이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것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저는 이렇게 겪어 나가고 고민을 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다른 이력보다도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식약처에 정부에 이제 국장을 했는데 그 교수를 하다가 이렇게 사실 연구원에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원장이나 뭐 이런 그런 기관으로 가는 거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정부의 행정부처의 본부에 국장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저도 이제 몇 명들이 있는데 뭐 그걸 이제 정무직이라고 하는데 뭐 처장이나 무슨 청장이나 이런 거는 가는데 실무직으로 이렇게 가는 그 행정직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요 경험이 굉장히 저에게 이제 소중하게 많은 걸 이제 가르쳐 줘 가지고 요 얘기도 좀 하고자 합니다. 보면 요 내용들을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이제 먼저 이제 공부했던 그 20대에서 이제 30대 초까지 그때 제가 학위 공부를 했을 때의 그 여러분들도 다 그럴 분들 같아 가지고 요 얘기를 조금 많이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86년도에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아까 위촉연구원으로 있을 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3학년 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제 1학년, 2학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해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에 가서 할 자신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저를 이제 객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뭐지? 내가 그러면 운동을 잘하면 야구 선수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야구도 못해. 뭐 그리고 체력이 좋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유일하게 조금 뭐 경쟁성이 있다는 것이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난 석사 박사를 해야겠다. 이제 그게 내가 생각했던 객관화예요. 근데 과연 석사 박사가 내가 생각하는 공부가 과연 어떤 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그 선배를 봤더니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고 뭐 축구도 축구대로 잘하고 농구도 농구대로 잘하고 공부도 공부대로 잘하고 하는 멋있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님을 이제 우연하게 만나 가지고 선배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고민? 그래서 좀 그 대학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랬더니 바로 저에게 이제 멘토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저의 그 멘토를 많이 해주는데 이 대학교 때 이분이 저에게 흔들릴 때마다 항상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운 좋게 제가 이 키스 홍릉에 있는 위촉연구원을 할 때도 같은 연구실에 계셨어요. 그리고 같이 또 이제 유학도 이제 같은 시기에 나가고 학 공부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끝나고 뭐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분야에서 저희 멘토도 이제 계속해 줘 가지고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멘토를 잡아라. 여러분의 멘토는 사실은 교수님이 될 수도 있지만 교수님이 되기엔 너무 어려운 그 시간적인 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가깝고 선배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흔들릴 때마다 항상 그분하고 저는 상의를 많이 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연구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같이 상담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고 또 한 분은 아까 우리 박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저에게도 좋은 은사님이 있었어요. 여기를 위촉연구원을 추천해 주신 교수님이 제가 열심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안부 인사를 했겠죠. 새해가 됐으니까
교수님 안부 인사입니다. 혹은 인사를 드리고 찾아뵙고 뭐 세배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안부도 이제 물어봤더니 너 뭐하니?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해요. 그랬더니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한번 너 갈래? 그래서 저는 학부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학부만 나와도 갈 수 있다고 저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분은 이제 큰 바위 얼굴 같은 분이에요. 연구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교수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저에게 이렇게 어떤 보면 가르쳐 줬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나에게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학부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전공을 왜 이 전공을 했느냐? 저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아까 뭐 얘기하듯이 모두 고급 생물공학 쪽으로만 다 갈 때예요. 저희 유학 갈 때만 해도 다 의대나 뭐 또 뭐 미생물학과 뭐 이런 걸 갔는데 나만 유일하게 나는 식품을 계속 할 거야. 식품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묵 소세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게맛살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맛있고 그런데 그게 게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너무 신기해서 나는 이런 걸 한번 공부해 가지고 모든 식품을 한번 원하는 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 있는 데를 이제 찾은 거예요. 바닷가에 찾았더니 이 로드아일랜드가 어디냐면 미국의 북동쪽이라고 해가지고 보스턴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해양 쪽이 굉장히 강한 학교예요. 그래서 어묵을 하시는, 맛살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석사를 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은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수님이 보통 8시, 10시까지 집에 안 가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도교수보다 먼저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교수님이 좀 빨리 가셔야지 우리도 퇴근을 할 텐데 퇴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에게 성실함을 많이 표본을 주신 그 교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2년을 배우고 났더니 그 교수님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는 교수님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밑에서 이제 박사를 한번 해야겠다 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그거 한번 해봐라. 서로 이제 관점이 다르니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서로 약간 라이벌인데도 불구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처음 이제 거기 갔더니 거기 있는 미국인 학생들이나 포스닥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우리 둘이가 굉장히 서로 다른 관점을 많이 보고 서로 굉장히 보는 그 학문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우리 교수님이 널 받아줬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박사 때 지도 교수님은 또 반대예요. 완전히 방임해요. 그리고 8 to 5 이상을 절대 일을 안 해요. 아니 어떻게 8 to 5 이상을 일을 않지? 실적을 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은 박사 때 교수님은 굉장히 효율을 강조해요. 뭐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물어보면 너는 인디펜던트한 사람이 될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니? 네가 스스로 알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석사 때는 너무나도 1 더하기 1은 2다. 다음에 2 더하기 3도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데 박사 때는 너 알아서 해.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런 거예요. 근데 처음엔 너무 어려웠는데 그게 저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라는 방법도 교수를 가르치는 어떤 테크닉도 다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했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석사 때 이게 사실은 논문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 학위 논문만 2편 나오고 사이드 논문도 한 2편이 있어요. 그리고 박사 때 논문도 박사 논문만 4편이에요. 근데 또 사이드 논문도 한 서너 편 되겠죠. 근데 그것을
제가 여기 3년 2개월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9월 30일 날 디펜스를 했어요. 원래는 2년 6개월 만에 디펜스 하려고 했는데 약간 그 디펜스 하다가 서로 이제 그 컨셉이 잘못돼 가지고 꼬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월 달에 디펜스를 했는데 이 디펜스 할때 이제 끝나면 미국에서는 디펜스가 끝나면 congratulation to 뭐 미스터 뭐 닥터 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포닥을 이제 하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 여기에 이렇게 추천해 줬던 교수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저 박사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한국에서 이런 학교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너 같은 분야를 찾는데 한번 어플라이 해볼래? 그래서 뭐 뽑히면은 전 무조건 한국 가야죠 하고 이제 했더니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짐을 다 쌌어요. 쌌는데 갑자기 면접이 없어졌어요. 그냥 황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도 혹시라도 해가지고 식품위생연구원에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품위생연구원에 이제 가게 돼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식품위생연구원을 갔더니 저는 정말 박사를 받고 정말 하늘 세상에서 제가 제일 이렇게 똑똑하고 멋있고 뭐 멋있다기보다는 잘났다고 이게 기운이 분기탱천할 때예요. 그러니까 박사 받았는데 갑자기 공무원들이 오라고 하더니 30분 동안 뭐 이렇게 서 있으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거는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분이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랬더니 정부의 그 정책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과학자를 무시하다니 하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교수가 되면 조금 대접을 받아. 공무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빨리 교수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연구원에서 이렇게 호서대학교로 1년 만에 옮겨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상대학교는 그 국립대학이니까 좀 더 좋은데 호서대학교는 사립대학이라 더 열악해요. 연구는 하고 싶고 그리고 연구의 아이디어는 너무나도 풍부하고 근데 학생들은 적고 연구 시설도 적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그때만 해도 칸막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했던 것이 어육단백질 혹은 뭐 무슨 단백질을 했다 그러면 축산과 수산대학에서 칸막이를 굉장히 많이 쳐가지고 내가 그러면 연구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민이 필요하구나. 내가 앞으로 평생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이런 연구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예요. 그게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영양학과 다니고 영양학과 교수이면서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 식품 가공을 했는데 제가 마침 잘한 것이 물성이라는 건데 이 물성이 사실 공학 하는 사람들도 식품공학과 나온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쪽 물성이라는 걸 했고 아까 얘기한 텍스처라는 걸 했고 내가 영양학과에 있으니까 영양학과에서는 생료활성을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아무도 못하고 공학과에서도 못하고 영양학과에서 못하는 그런 두 개를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보면 이쪽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일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물 실험을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의외로 그 소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우리가 식품 영양학과의 교수님들의 이제 제가 논문 심사도 해보면 베타그루칸 베타그루칸을 모든 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식품공학과에서 이제 소재를 조금 아는 사람은 베타그루칸이라는 것은 그냥 서울시인 거예요. 서울시에서 뭐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베타그루칸이라고 하는 것도 몸에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나쁜 것도 있고 몸에 나쁜 것도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소재를 안 하니까 동물 실험을 한 자료는 있는데 정말 써먹으려면 그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있겠다. 나는 동물 실험도 한번 배워보고 나는 소재를 잘 알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차별성이 있고 허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것이 효율성. 어떠한 연구를 하려면 효율 있게 해라. 박사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 그러면 재미있는 일이 뭐냐? 나는 논문을 내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 뭐냐? 나는 베이직 사이언스를 하는 게 아니라 어플라이 사이언스를 하니까 이것이 실용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허라든가 기업체하고 내가 한 것이 제품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나는 연구 목표로 하고 그 테마를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요 피쉬 프로테인 가지고 제가 했던 것이 마디피케이션, 어떠한 변형을 해서 아까 얘기한 효소라든가 화학 구조라든가 어떤 물리적인 열 처리를 해서 변화를 시켜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텍스처를 얻는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했다면 제 박사 논문도 굉장히 재미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그 젤리를 생각하면 젤리가 낮은 온도에서는 땡땡한데 조금만 높은 온도 되면 물이 돼요. 두부도 그래요. 두부도 뜨뜻한 물에 가면 물컹물컹해지는데 차가운 냉장고에 있으면 탱탱해요. 그 이유가 어떠한 결합에 의해서 되는데 그 결합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놓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에서는 뜨거운 물에서도 탱탱해지고 차가운 물에서도 덜 탱탱해지고 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레얼러지, 그러니까 물성으로 이걸 이제 바꾸는 연구를 사실은 박사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어떻게 이걸 분석하느냐를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반을 가지고 다당체를 가지고 그 분석을 하고 머디피케이션을 하고 이거에 대한 물성과 기능성을 이제 살펴보는 것을 이제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처음에 한양대에 와가지고 이제 제일 했던 것이 이제 다당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구조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러한 것을 생료활성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물성까지 같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능성 물질을 할 때 제가 이제 새로운 영역을 이제 새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는 다른 그룹하고 이렇게 코어를 하는 게 처음에는 해보니까 좋았는데 나는 편한데 신뢰가 안 가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내가 모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직접 이 기능성 물질에 대한 효과를 직접 배우겠다. 그래서 동물 실험도 제가 사실은 포닥을 매일 불러가지고 1시간씩 저한테 나한테 트레이닝 시켜줘. 너 매일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물 실험이라든가 이러한 흡수율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배워가지고 직접 하는 그 실험을 제가 이제 세팅을 하다 보면 요걸 이제 변형이 쉽게 돼요. 워낙 머디피케이션을 구조 변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활성들은 계속 그때 나와야지 다음 스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캡슐화는 이 다당류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당류를 가지고 캡슐화를 하고 이런 생리활성을 같이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메인으로 했던 아까 다당류를 본 게 저는 이제 베타그루칸을 가지고 이런 귀리라든가
이런 버섯이라든가 이런 보리라든가 보리겨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베타글루칸의 생료활성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레반이라는 미생물에서 나오는 폴리사카라이드도 보고, 이제 팩틴이라는 과일에서 많이 나오는 식이섬유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이제 논문이 나왔고, 제가 아까 얘기한 의미 있는 것이 이렇게 CJ하고 이렇게 튀김 가루를 하는데, 이거 바삭바삭하게 기름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여기 40%를 기름이 적게 먹고 텍스처는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다당체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튀김을 이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2011년도에 국무총리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이제 미생물하는 팀, 이거는 이제 세 팀을 같이 했는데, 미생물하는 팀, 그리고 대량 생산하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 팀, 그리고 제가 이제 구조 변형을 하고 이제 머디파이하고 이제 효소, 이게 활성을 셀에서 보는 거 이렇게 봤는데, 동물 실험하는 팀이 계속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거 내가 하겠다. 그냥 내가 직접 하겠다. 그 돈은 이미 다 줬지만 투자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동물 실험을 이제 그때 이제 배워가지고 이렇게 생리활성도 좀 많이 배우고 식품학적인 특성도 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분이 협동 연구자가 왜 이 연구를 안 할까? 그런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걸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절박하니까 훨씬 배우고, 나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했어요. 내가 동물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 농심 같은 데에서 교수님 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재가 있는데 동물 실험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까 얘기한 뭐 소이 거북콩 펩타이드 다이어트 효과를 이제 살펴보고, 그러면 그 다이어트 효과가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생료활성의 그 규명, 그래서 구조를 분석하고 이러한 그 시퀀스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것까지 이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이거 어렵지 않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이 생료활성은 계속 가져가고, 요거를 이제 캡슐레이션 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사실은 이 한림원 그 정회원 입회할 때 너희 가장 전문성이 뭐냐? 그래서 나는 이 캡슐레이션을 가장 오랫동안 이제 많은 업적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집중을 했으니까 이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처음 논문이 났는데 한 2001, 2년도에 석사 학생을 얻고, 그 학생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캡슐의 효과를 한번 보고 싶다. 가열했을 때 이것이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뭐 이게 같은 석사 학생인데 2005년, 2007년 논문 2편이나 냈어요. 퍼스트 오서로. 그래서 이 것을 가지고 생체 이용률도 검증을 해가지고 효과가 확실히 캡슐레이션이 좋더라, 안 된 것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토코페롤이라든가 카테킨 이런 소재들도 많이 바꾸고, 제형으로도 리포솜이라든가 이러한 캡슐을 다양화시키고 해가지고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0년이 넘어가지고는 이제 부착, 흡수를 빨리 하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방법을 어떤 사이즈 있을 때, 어떤 형태일 때가 좋은지를 살펴보는 것을 이제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홍삼 같은 데에다가 이제 나노 사이즈가 좀 잘 되더라. 그래서 홍삼 같은 경우를 나노 사이즈화 시켜가지고 특허와 이렇게 제품화를 만들어가지고 훨씬 더 흡수도 잘 되고 효과도 높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성뿐만 아니라 좀 더 넓혀가지고 이 맛을, 쓴맛이 나는 것을 쓴맛을 마스킹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맛이라든가 향기라든가 이러한 뭐 항균 물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균의 그 활성을 높여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을 때
이건 이제 어느 기업하고 했는데 김치를 담을 때 처음에 유산균이 자라다가 이제 이거 시게 되면 효모가 자라요. 효모가 자라면 이게 부풀어 올려요. 가스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효모가 나올 때 이 균을 효모를 잘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싸가지고 유산균이 발효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효모가 나올 때 이것을 터트려 가지고 하는 그러한 기술도 이제 특허를 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균 필름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도 이제 다양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색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대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 고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의 색깔이 빨가야 되는데 그래 빨가야지 소비자들이 구할 수 있는데 이걸 가열을 하면 또 빨간 거예요. 대부분의 대체육들은. 그러면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열했을 때 빨간색을 우리로 얘기하는 브라운 색깔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처음에 숨어있던 색깔들 어떠한 뭐 갈색이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나오다가 열이 터지면 열로 이것이 색깔이 바뀌면 갈색화되는 그러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되지만 이렇게 뭐 논문도 나오고 어떠한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러한 색을 강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 식품에는 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맛도 중요하고 색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저희 실험실이 요 다당체 연구를 많이 했다가 요즘은 이제 다당체 연구보다는 이러한 그 캡슐화 연구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그 실험실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졸업생이 한 175명을 졸업을 했는데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석사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석사가 굉장히 많고 박사들을 왜 안 오나 했더니 너무 이게 취업이 잘 되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뭐 저희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도 이게 잘 졸업시켜 가지고 잘 이제 경쟁력 있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이제 연구비도 이제 많이 따와야 되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사들이 너무 많고 박사가 좀 적은 그러한 것들이 조금 저희 실험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들은 전체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240편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특허는 한 50 몇 건이 나왔는데 이제 한 8건 정도가 이제 특허가 종료가 돼서 실질적으로 소유한 거는 뭐 48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기술이 좀 많이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사실은 뭐 이거를 팔려고 이렇게 연구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기술 이전은 생각보다 적게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좀 이렇게 필요하다는 사람들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이제 보면 이렇게 한양대 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논문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한양대에서 내가 많은 꿈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상을 이제 받게 돼서 감사한데 이 중에 제가 얘기해 오신 건 두 가지예요. 저희 버킷리스트 아까 석사할 때 제 꿈이 있었어요. 학회를 갔는데 한국식품과학회라는 학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높은 상을 한번 받고 싶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면 그게 나의 버킷리스트였어요. 그 버킷리스트를 여기 학술대상 2020년도에 한번 이뤄가지고 그때가 굉장히 저에게는 내가 그래도 많은 것을 이루었나 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돼서 감사했고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는 한 2010몇 년인데 2010 한 3, 4년도에 이제 한림원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림원 회원이 한번 되고 싶다. 나의 그러한 커리어를 한번 인정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올해 2023년에 돼가지고 저는 정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버킷리스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개를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스칼라로서 이루었다는 것이 굉장히 감격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요 얘기는 조금 이제 연구 얘기는 많이 얘기했고 지금 올해
그 향후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됐고 올해 또 제가 옛날에 있던 국장이 사실 식품영양안전국장도 해보고 식품소비안전국장도 해보고 외부에서 이제 두 가지 국장을 다 해가지고 거의 건강기능식품은 제 원래 전공이었고 이 농축수산물 이러한 안전국도 내가 안전 그 관리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니까 제가 식품산업협회라든가 건강기능식품협회라든가 이런 협회에서 지금 뭐 시민위원 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 기업과 그 산업체와 이러한 소비자 단체를 같이 지금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알게 되고 지금 협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조금 이러한 고리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요. 고리 역할.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연구는 계속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플러스 소셜 임팩트가 있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지금 해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도 멋진 식품 전문가 만들어주면서 멋진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커리어 디시전에서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가르치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연구 철학이. 나의 철학은 무엇인가? 아까 나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철학인데 내 재미는 뭐고 나의 의미는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도 잡았으면 좋겠고 어떤 분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논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꼭 자기 자신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Know yourself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하는 데는. 그래야지 자기를 알아야지 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효율 나오냐. 나는 그거는 굉장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각각의 개인만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만의 여러분 길인 거예요. 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똑같이 따라와도 여러분하고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길을 만드는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현명하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be brave.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생각만 하면 뭐예요? 그 어떤 것을 실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도 해결할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커리어 디시전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다양한 경험.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독특한 길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에게 훌륭한 것이 될 겁니다. 저도 실험실 여러분들, 졸업생, 재학생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